예, 김종대 리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음, 국정원장하고 차장하고 싸웠다더라. 음.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글쎄 외부로 알려지기에는 인사 문제라 그랬는데 최근에 권순택 국정원 1차장이 공직기강 비서실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기업하고 뭐 유착이 돼서 활동 간에 뭐 어쨌든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예.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그 사건이 본질이 아니고 음. 지난 여름부터 있었던 인사파동의 연장선이다. 김규현 현 국정원장 친위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알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더니 이게 뭐 그냥 썰이려니 하고 어느 정도 한두 명 저기 문책하지 않을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다 나가. 원장, 1차장, 2차장 다 나가. 이래가지고 싹 바뀌었어요. 예,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김규현 원장이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외교부입니다. 근데 국정원에 자기 세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외교부에서 뭐 국장까지 했으니까 네. 뭐 국정원에 자기 인맥이 있을 수는 없죠. 1차장은 국정원 사람입니까? 지금 권순택은 국정원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 그 권순택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 출신이고 김규현 원장은 외교부 출신이고 그래서 외교부 출신하고 국정원 출신하고 이렇게 서로 싸웠다 이겁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그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집권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제일 첫 번에 했던 일이 국정원 1급 인사 전원 21명에 대한 물갈이와 그렇죠. 후속 인사로 상급까지 해서 1000명을 갈아치웁니다. 이게 학살이죠. 아니 일개 기관에서 1000명이라 그러면은 이때가 아니면 무조건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사표 다 받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그 4급 이하 승진 대상자들이 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인사 갈등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도 잘라놓으니까 이제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밑에서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때 조상준이라고 그때 이제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감독관을 하던 검찰 특수부 출신이 전격적으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1급 칼질, 2급 칼질, 3급 칼질 이렇게 해서 쭉쭉 칼질을 하는데 이거를 총대를 메고 칼잡이 역할을 하는 게 조상준 기조실장인데 원장하고 뜻이 안 맞아요. 갑자기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0월에 예. 사표 냈는데 국감하는데. 예. 그런데 사표도 희한하게 낸 게 예. 자기 상관이 원장한테 사표를 내야 되는데 용산에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원장은 모르는 거야. 사표 낸 것도. 몰랐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야, 네 밑에 기조실장 사표 냈다? 그러니까 예? 이래 된 겁니다. 아주 개판인 거지. 그건 진짜 콩가루 집안인 거죠. 콩가루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해가 넘어갔어요. 기조실장하고 뭐 이게 뭐 인사 갈등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그러다 올해 6월에 그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A씨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정원장의 의중을 갖다가 그 여러 국정원 운영에 반영하는 통로인데 이 비서실장이 전행을 했다고. 예. 이번에 또 용산이 개입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대통령 제가까지 다 끝난 1급 고위직 인사 5명이 다 발령이 끝났는데 어느 날 용산에서 다시 이걸 뒤집겠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인사를 5명을 뒤집으면서 그 A씨가 날라가. 이래가지고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친 거예요, 이번에. 예.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그냥 내뒀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목이 날라간 1차장, 2차장하고 이제 다시 진용을 짰는데 아니 여기서 이제 이번에 3번째 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권순택 1차장이 권순택 기업하고 유착돼 있다고 공직기강 비서실에 조사가 들어오고 싹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작년에 대규모 인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인사 암투죠, 암투. 이게 국정원 내 파벌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김규현 원장의 반대 측은 그 지난 정부의 비리를 들추겠다는 어떤 협박으로 자기들을 일단 고사시키려고 했다고 반기를 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김규현 원장은 개혁에 저항한다고 또 그걸 진압하려고 그랬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명을 갈아치워도 여전히 신구 세력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 강남의 조폭들 왜 그 나와바리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무슨 구역 다툼, 예, 나와바리 일본말. 예, 뭐 양은이파 칠성파 해가지고 강남에 그거 저 관할권 싸움이 벌어지는 예.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근데 김규현 원장이 외교부 출신인데 우리가 국정원장 하면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 그야말로 국가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뭐 아주 명망가 뭐 이런 사람들로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김규현 원장은 여러 차례 겪었어요. 예. 그분이 외교부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로 와가지고 개방직 근무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국제협력관으로 와요. 국방부에서도 국제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봤고 이러는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통 외교 관료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정보나 권력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쥐고 흔들려고 그랬던 그러니까 거군요. 약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제가 보기에는 2014년에 남재준 원장 경질 사태와 유사하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4월에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 터졌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때 뭐 검찰에서 재판에서 뭐 증거를 조작했네 이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유호성 조작 씨. 사건. 예.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절대 조작은 없습니다. 음. 그런데 6월에 조작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저 남재준 저 양반은 내부 장악은 고사하고 보고도 제대로 못 봤네.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래가지고 경질을 결정했는데 실제 경질은 12월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지냐 하면은 그때 거의 동시에 터지는 일인데 기무사령관 이재수가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경질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최동욱이 혼외자식으로 경질됩니다. 이래가지고 2014년 하반기에 검찰 기무사 국정원이 초토화된다고. 전부 다 일종의 어떤 칼을 맞게 되니까 그때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만기칠남이 시작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몰락으로 가는 시작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를 보니까 똑같아. 집권 2년 차에 벌어지는 일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데 우선 국정원이 1000명을 작년에 갈아치운 후과를 올해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 암투로 벌어져서 수뇌부 물갈이로 이어졌고 이건 이미 6월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는 거고 남재준 시나리오죠. 두 번째로 군에서 대장 인사 전원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예.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거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경찰 인사 대란이 있었어요. 치안관급 인사에 도대체 경찰 인사 심의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곧 재판에서 까집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진 그때 대규모 숙청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광주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예. 치안관 몇 명이 뇌물로 걸렸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때 경찰 인사 숙청하고 관련돼 있어요. 다 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진급 대상자들이 뛰어드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뇌물 사건이죠.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해보면 연말에 지금 이 권력의 판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경찰, 군, 국정원이 작살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냥 작살이 아니야. 대규모예요.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그럼 벌어졌느냐? 무리하게 장악하려다 벌어져요. 그러면서 공적 시스템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군, 국정원이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의한 어떤 충성심에 의한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칼질한 것들이 후유증이 지금 다 터지는 게 이제 경찰의 재판, 그 다음에 군, 이제 합참의장 가면 이제 곧 뭐 문제가 또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세 번째가 된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의 어게인 2014년이 돼버린 거죠, 이 정부가. 그러면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아니 공직을 손질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되 이 원래 유지되고 있던 그 시스템과 공적인 절차는 유지되도록 안정성을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이 세계기관에서 그걸 이제 허물어뜨리는 토대가 무너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국가정보, 군 얼마나 대비태세 중요합니까? 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지금 가장 관심사는 후임 국정원장이 누가 되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 몇 명이 지금 후보군에 지금 올려가 보도가 되고 김용현 있는데 경호처장이 제일 유력하다면서요. 그 11명의 후보군 중에 3명이 육사 38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 육사 38기. 육사 38기가 박지만 37기입니다. 거기는 거기. 37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37기죠. 37기. 예. 그래서 그 저 박근혜 정부 때 불이익을 받던 기수예요. 예.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37기가 몰락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성 진급에 실패하고 정치권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래서 사성 장관이 안 된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전 국정원의 대북 정보국장하고 해외 정보국장 둘이 물망에 올라 있는데 이 둘이 38기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역시 38기인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번에 신임 1차장으로 임명된 홍장원 1차장이 예. 또 육사 38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김용현 처장의 무게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주요 직위에 4명이 거론되는 게 육사 38기냐고. 홍 누구? 저기 1차장으로 새로 임명된 홍장원? 예, 홍장원. 거기는 43기인데요. 아, 43기. 예. 요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요번 영국 공사 하던 분, 이분은 빼고. 예. 예, 지금 물망으로 거론된 오늘 11명 거론되는 인물 중에 2명. 그다음에 저 경호처장까지 3명이 38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기수에서 이렇게 독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예. 이게 저 김용현 처장의 어떤 그 영향력이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안 되면 동기 너라도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아니, 얘기입니까? 지금 서울의 봄 영화 개봉됐는데 그거 보십시오. 2개 기수가 다 했습니다. 12. 재밌어요 영화? 예. 아유, 그럼요. 요 위층에서 해요.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대장 전부 육사 17기잖아요. 허화평, 허삼수, 김진영 다 17기 아니에요. 17기에서 그 후에 군사정권에서 장관이 4명 나옵니다. 4명. 그러니까 한 기수의 그 동기생문화가 사조직으로 얹어지니까 결국은 쿠데타가 되잖아요. 오늘 그 어떤 기사를 봤더니 서울의 봄 영화를 보는데 심박수 인증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왜 심박수가 올라가요? 뭐 답답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대요? 뭐 일단은 그 일개 육군 소장이 예.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뒤집어 엎고 겁박하는 거에 그 전율을 느끼죠. 아니, 일개 육군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 그다음에 노재현 국방장관, 정승화 계엄사령관 이 3명을 지가 휘둘러.